안녕하세요. 허진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이러면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써보면 되게 또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되게 안 오실 수 있는 정말 충분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오셨지만 또 주변에 혹시 같이 돌아가시면 잘 건강관리 하셔서 절대 아프시지 않으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관 개정 실리콘밸리 한인회에 그 정관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를 19대 한인회 시작하면서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여러 가지, 저희가 말 굳이 다 안 해도 다 아시죠? 예. 그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간에 이사회에서 우리가 공약을 같이 낸 것이니 좀 어떻게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시작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한 1년여 전부터는 이사회에서 그 정관개정위원장을 모시고, 또 전에 임승쾌 위원장님께서 같이 정관개정을 시작을 하셔서 계속 신문에 광고도 냈었고요. 일을 마무리를 하다가 사실은 마무리를 다 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이제 공청회를 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첫 수를 뜨면 또 20대 회장님께서 이어서 마무리 같이 할 수 있는 19대와 20대가 함께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20대 한인 회장님께서도 또 흔쾌히 또 조율을 하셔가지고 지금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정관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고, 정관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제가 참 그 정관 덕분에 굉장히 유명해진 유명 인사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수 있지만, 그래서 정관 개정이라는 거를 할 때 보면 굉장히 어떤 단어 하나, 문장 자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가장 정말 문제의 소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검증하고, 저희가 열심히 잘 만들려고 하지만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받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단체, 한인분들, 한인 동포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한인회라고 하는 그 큰 타이틀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한테 공평하고 또 잘 쓸 수 있게끔, 그리고 그분들한테 기본적인 것이 봉사인데 그 봉사라는 것을 제대로 하고 또 제대로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관 개정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청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크게 이전 정관이 별 문제가 없다, 그걸로도 다 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조금 더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현명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금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냥 시작하면 될까요? 네. 제가 앞에 보시면 아마 그 개정본이 같이 참고가 되어져 있으실 거예요. 이거 보시면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하나씩 항목별로 좀 돌아가면서 볼 건데요.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조부터 보면은요, 1조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옆에 보시면 글씨가 좀 달라졌다, 약자가 들어갔다, 이제 이런 거 보실 수 있고요. 2조부터 보면 2조는 목적인데요. 목적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상세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인회라는 것에 대한 존재의 목적, 이런 것이 한인 간의 그 친목도모라든지 권익 신장이라든지 복지 향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두었는데, 그것을 함에 있어서 보통 보면은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라고 하면은요,
비영리 단체를 정식으로 국가에 등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또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대부분 이렇게 한인 단체, 소규모 단체들이 좀 간과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받아가시는 분들이 잘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참 이 내용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관할 구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는 기존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소속되어져 있는 15개의 도시가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5개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인회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한인회의 어떤 선거라든지 이런 거를 했었을 때 내가 참여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특히 IT 업, 잘 안 들리세요? 네, IT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산타클라라 지역에 살지 않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프리먼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저쪽에 그 폴스터시리라든지 이쪽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포함하고자 하는 도시들이 많이 늘어나져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그 플레젠트, 산나몬, 그리고 리버모 이쪽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실리콘밸리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나도 실리콘밸리 한인회에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이 여기고 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실리콘밸리 지역인데,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행사를 한다면 내가 직장이 있는 곳에서 어떤 베네핏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쪽 지역에 내가 한인회가 되어서 한인 회원이 되어서 내가 뭔가 어떤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지역 교민 50명 이상이 우리 지역도 좀 관할 구역으로 포함을 해달라라고 하면 거기도 추가 이사회의 결정으로 추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활동 지역에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있겠죠. 이쪽 지역에 벌써 한인회라는 곳이 전에는 하나밖에 없었다가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그리고 실리콘밸리 한인회, 그리고 오클랜드 지역에서도 이스트베이 한인회도 있고 하니까 각각 지역에 보면 오버래핑 되는 그 겹쳐지는 지역구들이 되게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지역구로 나누기보다는 내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구역이 이쪽이고, 그리고 교회도 이쪽으로 다니고 있고, 마켓도 이쪽으로 오고 있고, 내가 거의 대부분의 사회생활, 한국 사회생활을 이쪽 지역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도 실리콘밸리 한인회에서 지원하는 어떤 혜택들을 좀 같이 받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일단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 사조 지금 그 하신 게 지금 이스트베이 한인회,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다 그분들이 그 지역을 카운티를 이렇게 해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산마테오 카운티, 마린 카운티 그렇게 지금 카운티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실리콘밸리 한인회에서 지금 그런 도시들을 이게 다 그 한인회, 여기 실리콘밸리 한인회보다 먼저 생긴 한인회하고 서로 어떤 타협 없이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실리콘밸리 한인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맞으실 수도 있고요. 오클랜드 이스트베이 한인회도 알라미다 카운티하고 컨트라코스타 카운티 두 카운티를 자기네 관할 그걸로 하고 있는데 저기 보면은 프리몬이니 모든 도시들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그 정관을 완성하기 전에 공청회를 하기 전에 그쪽 한인회하고 서로 좀 토의가 있었어야지. 이거 우리 실리콘밸리 한인회다
우리 한인의 구역이다. 이거는 저 한인의 간에 마찰의 소지가 많고 이거는 또 이 예의도 아닌 것 같아요. 마찰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뭐 내 지역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뭐 제가 이제 어떤 저기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제가 이제 저도 저희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보자면 사실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예전에는 산호세에 살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플레젠트 지역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스트베이 한인회가 생기기 전에는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소속으로 저희가 한인회에서 뭔가 선거를 한다 그러면 투표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살아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기자 생활을 하시고 하시니까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대변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나 저희 다른 주변에 계시는 지인분들을 보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인회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 지역구가 겹쳐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겹쳐지는 지역구에 살고 계시는 분은 조금 더 더블 혜택이 있다. 더 다른 지역보다는 더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뭐 산호세에서도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한인회 쪽에서도 또 저기 뭐 샌프란시스코도 이스트베이도 이쪽 한인회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같이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한인회라는 것이 지역구를 나눈다고 해서 그것으로 무언가 어떤 정치적인 일을 할 수 있다든지 뭐 투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투표를 한다라는 게 한인회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의 어떤 뭐 정치적인 그리고 한국에다 어떤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표시를 한다든지 여기 이만큼이 우리가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라는 것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물론 필요하겠죠. 물론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저희가 정관 개정을 할 때 네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모아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50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도 추가로 해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적어도 50인 정도가 원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의 분들이 한인분들이 이 지역에서 그 어떤 한인회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할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은 너무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면 밤을 샐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 그 한국판 레드불을 왜 갖다 놓으셨나 했더니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콜라도 있고요. 또 티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잘 하시면서 많이 드시고 하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문은 너무 죄송하지만 잘 적어두셨다가 마지막에 저희가 한꺼번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재지 그 한인회관과 사무실은 관할 구역 내에 둔다. 지금 현재는 저쪽 캠벨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뭐라고 그러죠? 네, 캘리포니아 공식 소재지. 저희 현재 뭐 지금 사실 한인회관이라고 해서 저희 이름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추후에 어떤 한인회관을 뭐 장소를 정한다든지 했었을 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아요. 자산의 분배. 예를 들면 한인회가 지금 현재로서도 어떤 뭐 이익기금, 운영기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 이게 어떻게 어느 곳에 잘 분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한인회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뭐 나중에 잘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자산, 남아있는 자산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분배. 예를 들어서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어카운트에 돈이 남아있다면 그냥 정부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기존에 있는 합법적인 비영리 단체에 같이 존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디테일하게 조금 더 써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뭐 이사회와 또 그 한인회에 관련되어져 있으신 분들이 다 함께 논의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문제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또는 그때를 대비한 건데요. 한인회의 공용어는 한글과 영어로 같이 지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법인의 모든 기록은 예를 들면 회의록이라든지 어떤 역사적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것은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남겨두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정관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정관을 해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는 공식 언어는 한글로 정하는 걸로 해왔습니다. 여기부터는 여기까지 제가 네, 정관 개정이라는 거 할 때 지금 여기 아마 이게 다 같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관 개정을 하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입니다. 권한이라기보다는 이사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가 해야 하는 것인데 정관 개정을 기존에 있었던 정관과 새로운 건데 새로운 것만 말씀을 드리면요. 본 법인의 이사회는 본 정관의 개정안을 발의하여 제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지만 결의를 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인의 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정관 개정안으로 영업일 5일 이내에 미주 한인 언론 매체 및 본 법인 웹사이트를 통해 15일 이내에 공고를 해야 한다. 이런 공고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총회 의장이 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서 개정안을 또 의결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개정안이 결의되면 회장은 즉시 공표하여 동시에 개정된 회칙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는데요. 보통 보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많이 저기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원의 자격, 회원은 누가 될 수 있나라고 했었을 때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재외동포로 지정이 되어져 있으신 분들,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있으신 분과 또 명시된 관할구역,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지역에 계시는 만 18세 이상의 자연인 그 배우자 및 직계 비속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노랗게 하이라이트를 해놨으니까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 재외동포법에 기준하는 것으로 저희도 한인 회원 멤버십, 한인회 회원을 가입하는 기준으로 두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무와 권리, 그리고 탈퇴와 제명, 이런 부분은 사실 한인 회원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도 있을 거고요. 권리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놓았고, 그리고 회원이 되시면 뭐 참여권이라든지 총회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선거권 또 피선거권을 갖는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한인회에서 제공하는 어떤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그리고 한인회의 회의록에 대한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자료 이런 것들을 열람하실 수 있도록 또 해놓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저희가 저희 기존에 이제 누가 그러면 정관 개정하는데 참여를 했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사회에서 모여서 했었을 때는 임승회 사장님을 저희가 정관개정위원장으로 모시고, 또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또 이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기존에 있는 정관도 공부를 하고, 또 미국의 여러 곳 또는 해외 다른 지역에 이런 한인의 정관들을 정말 되게 많이 수집을 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거의 모든 지역에 이 정관을 다 수집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새로운 정관으로 개정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건데요. 가장 많이 일을 하셨던 우리 우동욱 이사장님이 나머지 부분은 커버를 해주실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 된 개정안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주로 저희가 이사회를 뭐 한 그룹이라든지 특정 단체에 불리지 않고 평등하게 여러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일단 기구를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인회 기구는 그러니까 상설기구는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그리고 최고고문회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총회나 이사회는 항상 있는 곳이고 집행위원회도 일단은 집행부 임원들이 있으니까 하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새로 된 게 최고고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임시기구는 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라도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때 그걸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총회는 지금까지 그 왼쪽에 보시면은 현 정관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고 나와 있고 별 사항이 없는데 이 새로 된 정관에는 총회에 대해서 의장이 일단은 한인회 회장이 그러니까 의장 자리를 맡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한인 회장이 안 되게 되면 이사장 그렇게 해서 의장을 맡았고요. 정적수는 총회의 정적수는 50명, 100명으로 따로 나눴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일 때는 일단 정적수를 100명으로 했고요. 의결 정적수도 3분의 2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적수가 50명이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될 겁니다. 보시면은 정적수가 100명인 그 안건은 본 법인의 해산 및 자산의 배분과 그 다음에 혹시 지금은 물론 이 실리콘밸리가 부동산도 없고 자산도 없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법인 소유의 부동산, 한인의 소유의 부동산이나 토지라든지 유무형 자산이 있을 때 그거를 뭐 지금 뭐 여기 그러니까 다른 한인회에서도 한인회관을 뭐 개인적으로 이사들이 매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소집 및 공고는 이사회의 소집이고요.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거 만약에 나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Q&A 때 그때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의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중요한 사항들만 총회에서는 의결을 하게 됐습니다. 총회에서 모든 걸 여러 가지를 다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들만 총회에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회입니다. 임원회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회장님과 부회장, 그 다음에 이사님들 5분 계시고 새로 이 개정안에서는 회장과 부회장들 자기 임무를 따로따로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해서 모든 사항의 최종 결정 및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또 6번 아래 보시면은 본 법인의 회장은 위화 5만 불 또는 이사에서 정한 액수의 계약 이행 보증용 금전 채권을 본 법인 이사에 부여해야 한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본드입니다. 퍼포먼스 본드입니다. 지금 뭐 여기 뭐 산타크라나 샌호제나 어디 뭐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마찬가지로 시장이라든지 뭐 셰리프라든지 경찰서장들 다 본드를 사야 되거든요. 그거는 혹시라도 그분들이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든지 잘못을 했다든지 횡령을 했을 때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인슈런스 입니다. 그래서 이 한인 회장께서 되시는 분들, 앞으로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최소한 5만 불 정도의 퍼포먼스 반들을 사시면은 한인회에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뭐 손해라든지 이런 걸 끼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석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본 그 한인회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회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역할을 재정을 맡고 있으니까 중요한 역할이고 마찬가지로 6번에 중요한 것은 6번에 이사회가 요구하는 경우 본 법인의 회계가 이사회가 정한 금액과 이사회 규정에 따라서 회계 똑같은 걸로 퍼블릭 오피셜 페이스풀 퍼포먼스 반드라는 거를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필요가 없을 경우에 회장이 사는 경우에는 사실은 회계는 따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원의 해임, 사임과 해임, 그 다음에 공석을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탄핵과 해임은 나중에 다른 조항에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조항에서 해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불평이 있을 때는 중재위원회에다가 중재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최고고문회라고 아까 잠깐 새로 구성된 기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고문회는 지금까지 한인회장을 역임했던 전직 회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분들의 최고의 중요한 역할은 그러니까 본 법인의 최고고문회의 주요 역할은 본 법인에서 발생하는 갈등, 분쟁을 중재하는 중재위원회의 책임을 맡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회 구성인데요. 이번에 새로운 정관에서 많이 바뀌어진 게 이사회 구성입니다. 지금 현 정관에서 이사회는 아시다시피 회장님과 그 다음에 부회장 그리고 5명의 동관 이사가 출마를 해서 총 7명의 이사를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새로운 그 정관에서는 그러니까 이사를 11인 이상 내지 49명 밑으로 일단은 제한을 했고요. 이사회에서 결정된 숫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이렇게 배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번 같은 경우에 4분의 1의 이사수는 회장이 임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4분의 1의 이사의 수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의 단체장이나 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이사의 책임을 맡게 되겠고요. 또 나머지 4분의 1의 이사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전문인 단체, 예를 들어서 언론인 단체라든지 회계사 협회라든지 변호사 협회라든지 그런 전문인 단체에서 4분의 1을 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그러니까 한인 사회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봉사하는 추천된 한인 회원 중에서 4분의 1을 채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4분의 1의 그 이사를 누가 뽑느냐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 그 새 정관에서는 지명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가 그 사람들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 이사들을 지명을 선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사들의 이제 권한 및 임무입니다. 지금 현 정관에서는 1000불 이상 예산에 소요되는 사업계획과 예산의 지출에 대한 승인, 그리고 관계 선거관리 규정, 포상 규정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해놨는데 궁극적으로는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 추가한 거는 이사회는 본 법인을 대신하여 미연방 국세법 501조 C3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수는 없다고 법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결격 소유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는 또 감사를 겸임할 수 없고 또 나머지 이제 마지막 그 5번에는 그러니까 밀접한 친인척 관계, 부부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의 그러니까 동업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같이 동시에 이사가 될 수 없게 세팅이 됐습니다. 이사장, 이사선출 이건 사실 중요한 일은 아니고 거기 틀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보시면은 참조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사회의 서기인데요. 서기는 아시다시피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서기와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의 서류를 법인의 서류를 증명을 해야 되고 사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서기가 일단 보관을 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그 법인 서류들을 정리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무 똑같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사의 징계 및 해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사임은 이사께서 스스로 사임을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사임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임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탄핵 조항이 52조에 있는데 조금 있으면 그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다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회비 문제고요.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혹시라도 만약에 어떤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이사회에서는 그거를 면제할 수 있다고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 소집입니다. 회의 소집은 비영리단체법,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코퍼레이션 코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플렉시블하게 일단은 시간을 5일 정도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3일 정도를 일단은 노티스를 놓쳐야 되는데 5일 줬으니까 아마 이사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으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중재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들이 설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위원회, 재무위원회, 그 다음에 지명위원회는 연구상임위원회로 지정이 되고, 그 외에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은 임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미니멈 2명 이상의, 그러니까 이사와 아니면은 그 전문인으로 일단은 구성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원회의 의사 및 결의는 이사회의 정족수와 결의 사항과 똑같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이사님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일을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집행위원회, 예를 들어서 이사장, 부이사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주 만나서 일 결정을 하시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집행위원회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한인회라든지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위원회는 아시겠지만 한인회의 모든 재정 절차, 기금 모금, 그다음에 연간 계획들을 짜고 발표를 해야 되시는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명위원회입니다. 지명위원회는 아까 말씀했던 이사들이라든지 그분들을 셀렉트하는, 그러니까 선출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는 지금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 이사 두 분과 그 다음에 전문인 단체 이사 2분, 그 다음에 최고 고문위에서 한 분을 뽑아서 5명으로 일단은 세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회의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회의는 과반수의 출입으로 성립되고 그 다음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정관 중간중간마다 특별하게 3분의 2 이상이라고 특별하게 특정해 놓은 상태를 빼면은 받습니다. 그 회의 수칙 같은 것은 제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의장의 직권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생각하겠습니다. 의견 청취. 의견 청취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하게 전문인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일을 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분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임원의 실수로 해서 이사회에서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단은 서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소환을 해야 되는데 소환에 이유 없이 만약에 거부를 한다는 경우에는 또 탄핵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탄핵 이유인데요. 52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구류 이항의 형을 선고받은 자,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금치산 선고받은 자, 정신질환자, 육체적 정신장애로 일할 수 없는 자, 그 다음에 금전비리 및 범죄 행위에 연관된 자, 그 다음에 저희 본 정관 및 본 법인의 업무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범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핵 양형이라는 새로운 조항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뭐 어떤 그러니까 잘못을 했어도 그러니까 탄핵이 거의 똑같은 형태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각 항에 해당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본 정관 52조 1항 4, 5, 6호라는 거는 그러니까 4, 5, 6항은 정신질환의 진단을 받은 자,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그러니까 이사 및 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그런 분들은 이사의 결의로 해임을 할 수 있다고는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수행을 못 하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는 본 법인의 재정적 손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이사회의 결의로 1년에서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징계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51조 4항 그러니까 이사회의 소환 거부 그 다음에 52조 1항 7, 8, 9조에 명시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본 정관의 목적을 위배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8조는 예산 결산을 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회계입니다. 그리고 81조 5항은 한인의 용도를 한인의 자금을 한인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쓴 사람이고요. 88조 2항은 이해상충이 있었을 때 자기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으로 해서 한인회에서 그 사업을 땄다든지 했을 때 그런 이해상충을 미리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그 비즈니스를 땄을 때 그런 그러니까 조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3조 2항에는 정관준수 서약서입니다. 그게 앞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이사장이든 그러니까 이 한인회의 임원이나 이사가 되게 되면은 한인회 정관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3번입니다. 3번에는 이제 좀 더 양형이 세지는데, 그러니까 재정적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재정적 손해를 입힌 사람은 이사의 결의로 3년 이상 자격정지, 해임 및 제명처분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항과 똑같은 사항인데 위에 있는 사항들은 일단 한인회에 재정적 손해를 입히지는 않은 그러니까 일을 하셨고요. 지금 이 양형은 그러니까 한인회에 실질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중하게 징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각 항에 해당한 자로서 법인의 재정적 손해를 입힌 자는 이사의 결의로 해임 및 제명처분으로 징계할 수 있다 나왔는데, 이것은 주로 회장 및 이사장이라든지 그런 임원회가 속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수인계를 안 하신 분은 회장이라든지 부회장이라든지 인수인계를 안 하시고 넘어가신 회장단은 일단은 제명처분과 해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시고 그 83조 3항에는 그러니까 경상비 미지급 양도하신 회장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임 중에 쓰는 모든 경상비는 그 회장단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빚을 만들어 놓고 남아가신 분들에게는 이사의 결의로 해임 및 제명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의 절차입니다. 일단 그 법인의 회장 및 또는 이사, 그리고 20명 이상의 회원이 요청이 있을 때, 그러면 지명위원회는 법인 소속 개인에 대한 정관 위반 행위를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사회에 보고 양식에 따라서 이사회에 보고해야 되고, 그 보고를 받은 이사회에서는 회장 탄핵은 제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적이사를 정적수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탄핵은 부이사장이 의장을 맡고, 그러니까 제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승인을 받아서 탄핵을 하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본 법인의 임원 및 이사들은 제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본 법인의 회원의 탄핵은 제적이사 과반수와,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그런 이사회에서 관련된 사람은 30분 이내에 소명 발언권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입니다. 저희 지금까지 한인회에서 참 안타깝게도 포상을 잘 활용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인사회의 발전을 유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 example을 줄 수 있는 봉사를 많이 하고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한인의 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로상이라든지 자원봉사상을 주기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한다면은 아무래도 많은 한인 그 동포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한인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원상, 한인상, 공로상은 매월 12월 발표해서 포상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자, 선거 문제입니다. 선거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인 그 선거 규정은 똑같습니다. 일단은 보통, 평등, 직접 및 비밀 선거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선거인과 피선거인은 당연히 저희 한인의 활동 구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영리단체 이사 중 2명과 전문인단체 이사 중 2명, 그리고 본정관에 있을 때는 최고고문위원회에서 1인으로 해서 선관위 5명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그분들이 따로 공헌을 두실 수도 있습니다. 선거 공고는 45일 이전에 해야 되고, 입후보자 자격인데요. 입후보자 자격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앞으로 확실하게 틀려진 거는 뭐냐면은, 회장 입후보자는 2명의 부회장과 같이 등록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부회장과 5명의 이사에서 총 7명이 동반 출마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장 입후보자는 2명의 부회장을 동반해서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장이 당선이 되면 그 회장이 4분의 1의 이사를 나중에 임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선거 등록비고요. 선거 등록비는 일단은 최소 공탁금이라고 그러죠. 지금 공탁금하고 똑같습니다. 공탁금이 지금은 이제 2만 불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사회에서 이게 작다라든지 이게 너무 많다라고 하면 이사회 결의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달라진 거는 앞으로 회장 후보가 2명이나 3명이나 4명이 복수의 회장 후보가 나왔을 때 이 선거 비용을 같이 나눠서 내게끔 세팅이 됐습니다. 자, 선거일입니다. 선거일은 지금까지 정확하지 못해가지고 뭐 선거가 준비되는 대로 선거를 했었는데, 일단은 선거일은 고정했습니다. 3월 1일 첫째 일요일로 일단은 고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 공청회에서 좋은 의견을 더 내주시면은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있지만, 일단은 한 날로 고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단일 후보 같은 경우에 일단은 단일 후보라도 총회에서 일단 신임을 얻어야지 회장이 되는 걸로 일단은 고쳤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선거 불능입니다. 만약에 선거 후보가 전혀 안 나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일단은 선거 등록 기간을 일주일, 7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장하겠습니다. 연장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거를 3일 이내에 공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도 일단은 뭐, 회장 후보가 안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이사회와 고문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궐선거는 지금 현재 정관에서는 그러니까 365일, 6개월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미만이면은, 임기가 6개월 미만에 남아있으면은,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한다고 나왔는데, 이번 새로운 정관 개정안에서는 365일, 1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1년보다 더 많이 남아있으면은, 새로운 보궐선거를 하되, 1년이 안 되면은, 이사장이, 그러니까 임시회장을 맡고, 이사장께서 안 맡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사회와 고문회의 연석회의에서 임시회장을 선출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들어온 게 인수인계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수인계가 없어서, 그냥 새로운 회장단과 옛날 회장단이 합의하는 대로 인수인계가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인수인계의 정확한 목록이라든지 그런 거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는 인수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인계위원회 있어야 되고요. 인수인계의 문서입니다. 이 인수인계 목록이 본 법인의 정관 및 각 기구의 규정, 그 다음에 각 기구의 회의록, 사무문서,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서식, 그 다음에 재무 관련 모든 문서와 장부, 그 다음에 한인회의 자산 및 비품 목록, 은행 계좌 목록 및 각 계좌별 수표책, 그리고 이제 부동산 및 유무형 자산 관련 모든 문서, 그 다음에 웹사이트 및 컴퓨터 네트워크 서버와 관련된 도메인 이름 등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은 본 법인 협회명으로 이행된 모든 계약서, 그리고 미합중국 정부, 한국 정부, 그 다음에 각국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문서, 그러니까 모든 기관 단체 목록 및 교신 내용, 법인의 세금 보고서, 회비 납부 목록, 기부자 목록, 그 다음에 인수인계가 요청하는 기타 사항, 이렇게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을, 그러니까 당선인이 된 후에 3일, 그러니까 영업일 3일 안에 일단은 인계를 해야 되고요. 인수인계가 끝나면은 인수인계회는 자동적으로 해산이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2조 2항에 보시면은 만약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래서 새로운 회장이 그러니까 범인의 업무를 이끌어 나갈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소한 벌금 25,000불 내지 실질적인 피해를, 그러니까 전 회장께서 책임을 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취임식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언제 정해진 날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2월달, 어떤 때는 3월달, 어떤 때는 5월달에 했는데, 이걸 4월 첫째 주로 일단은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의 문제고, 일단은 큰 문제, 다른 점 없으면 일단 넘어가고요. 중요한 점만 제가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 문제고요. 감사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감사가 사실은 아직도 한인회는 감사가 없습니다. 지금 현 19대에는요. 그래서 감사가 꼭 있어야 되고, 감사가 외부 감사 및 내부 감사 및 외부 감사까지 맞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 안전장치, 이게 참 중요한 이제 일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한인회의 자금을 어떻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세이프가드를 하느냐. 그래서 그 안전장치가 만약에 2,000분 이상의 책을 썼을 경우에는 2분이서 연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회계 한 분이 사인을 하지 않고, 회계와 예를 들어서 재무라든지 아니면은 2분이 사인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미지급 양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재임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경상비는 그 회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다른 그러니까 회장으로 회장단을 이월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의 문서고요. 회의록입니다.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만 만들었습니다. 연례 보고서도 만들었고요. 이해상충 문제 아까 잠깐 설명 말씀드렸고 배상입니다. 그러니까 한인회에서 한인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정말 실수 없이 열심히 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당했을 때 수를 당했다든지 했을 때 한인회에서 해결을 해주는 그런 배상 내용이고요. 보험이고요. 그다음에 비밀유지 분리성 시행이고 그다음에 선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정관준수 서약서를 모든 임원들이 일단 공적을 해서 그러니까 서기에 넘겨야 되고요. 회장이 취임식을 할 때 앞으로 한인회의 정관에 따라서 임을 잘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선서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힘드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1장 부칙입니다. 규정조치에 보면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일체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서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무소불위의 이 힘을 이사들이 갖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좀 더 라지컬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일체는 미 합중국 캘리포니아 비영리 법인 단체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정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정관부로 정관 해설에 의거 해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관을 만들면서 정관에 대해서 한글 정관만이 아니라 이 영문 정관이 아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영문 정관을 만들지 않으면은 첫 번째로 일단은 그 어토니 저널스 오피스에서 일단은 불법으로 일단은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비영리 단체에서 대중에서부터 이 도네이션을 받기 때문에 돈을 받기 때문에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은 이 자기들의 목적과 사업이 정해진 그러니까 이 정관을 등록을 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미국에 있는 대중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영어가 필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장의 그 퍼포먼스 반드를 살 때 한글로 된 정관을 가지고는 그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히 영문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영문이 꼭 필요하고 당연히 제2세, 제3세대에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저희가 그 개정을 하면서 이번에 새로 한 게 부록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의 해설. 그래서 지난번 그 아까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정관의 그 해석을 따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관을 쓰신 분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세월이 바뀌더라도 정관에 대해서 해석을 그러니까 개정한 자가 의도한 대로 썼기 때문에 아마 그게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긴 시간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많이 들어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뭐 질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고견 내주시면은 저희가 잘 경청해서 들었다가 바로 수렴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그 지역 관할 지역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 실리콘밸리 한인회가 자기 멋대로 인근 지역을 우리 실리콘밸리 한인회 관할이라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활권하고 이 구역하고는 틀려요. 그 생활이 아무리 이 산마테오 카운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실리콘밸리 한국 마켓을 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국 마켓이 실리콘밸리에 존재하는 거지. 이 산마테오 카운티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생활권에 있다고 그래서 산마테오 카운티에 있는 도시가 실리콘밸리에 소속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지역별로 한인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타 지역 한인회하고 사전에 합의가 돼야 돼요. 근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는 우리 실리콘밸리 한인회 관할 지역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거 잘 생각해서 다시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근데 관할 지역이 아니고 활동 지역입니다. 관할이라는 거는 행정 및 정부 기관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한인회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정에 있는 법정기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관할 지역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된 그 정관에서 개정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활동 지역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관할 지역이라는 거는 정부 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이 관할을 하기 지금 위해서 팔로알토에서 밀피타스까지가 지금 산타클라라 카운티지요. 네. 그리고 저거 모노레일은 저 밑에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저기 활동 지역으로 한다면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그것은 그러니까 활동 지역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편하게 한인 상화, 한인회에 관련된 한인 생활에 관련된 한인 풍습에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기가 쉽고 거기에 접하기 쉬운 곳을 말합니다. 말하자면은 벌링게임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카운티가 아닙니다. 산마테오 카운티입니다.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카운티는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에서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에서 그거를 내 거다라고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게 옛날에는 샌프란시스코가 제일 컸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것뿐이지 만약에 샌마테오에서 자체로 해서 한인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관할구역이라 안 하고 활동구역이니까 그분들에게 좀 편하게 플렉서빌리티를 주는 그런 컨셉으로 제가 잡았고요. 그래서 뭐 지금 사실 이제 밀피다스 같은 경우나 프리만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그분들이 꼭 오클랜드에 가서 참여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반대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예. 서로 뭐 이게 겹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겹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구역이나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겹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미리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겠습니다. 아니 서로 간에 우리 지금 그 각 지역 한인회가 카운티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범위를 결정하고 있다고요. 그 이스트베이 정관에는 알라미다,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두 카운티를 자기네 그 행동 활동 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근데 여기 지금 프리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알라미다 카운티에 속해요. 물론 프리몬이 저 실리콘밸리하고 같이 오니까 실리콘밸리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카운티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아까 거를 말씀하시는 부회장님께서는 플레전튼에서 이쪽에서 근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분이 이 산타클라라 카운티역에서도 입후보 자격이 있는 걸로. 근데 그렇게 그거는 이제 상당히 지나간 얘기고 그 문제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뭐 페이브를 줬다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다 뭐 2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 한인회는 분명히 카운티별로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된다. 그 룰은 여지까지 지켜왔고 그 룰은 앞으로도 그 카운티 그거에 대한 그 경계선은 지켜져야 된다는 제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또 뭐 앞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새로운 뭐 20대 이사 김병현 대표님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카운티 개념도 있는데 이 사실 그 한일이라는 건 소생단체고 마이크 좀 대고 하시죠. 마이크 볼륨. 마이크. 사실 한일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자생단체거든요. 어떤 뭐 정부기관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 이게 원래 사나클라라 카운티 한인회로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 한인회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실리콘밸리 한인회의 어떤 그 바운더리를 잡을 때는 실리콘밸리라는 어떤 그 지역 전체를 잡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생활권으로 잡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런 그 샌프란시스코 한인회하고 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제 산마테오에 사는 사람이 투표를 할 때 실리콘밸리를 지금 이제 개정정관에 의해서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산마테오 카운티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에도 선거를 할 때 어떤 컴플릿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일단은 아까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버랩이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게 무슨 행정기관이라든지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버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한인회 이쪽이 아닌 다른 한인회에서 속하신다면은 그거는 한번 체크업을 할 문제는 있겠죠. 저기요. 네. 그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들인데 아까 그 이사장님이 그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셨는데 생활권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가 어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가 여기까지가 우리 관할 구역이다. 또 최근에 생긴 이스트베이 한인회가 이렇게 하겠다. 이게 다 선언적인 거지. 이게 무슨 법적 구성력이나 어떤 행정적인 어떤 그 프레임워크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개념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산마테오 맨로팍 계신 분이 그 맨로팍이 산마테오 카운티에 속하죠?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중으로 등록이 될 수가 있죠. 산타크라라 카운티,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한인회에 등록이 되기도 가능하고 또 동시에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에 또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럴 경우에는 그분이 선택권을 드리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중국적이라는 것도 나라별로 많이 허락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법적 규정에 따라서 이 선거구를 나눈 것이 아니고 활동, 그러니까 그 회원의 생활의 편의성 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안점을 줘야 되지 어떤 무슨 행정적인 무슨 카운티 규정 이런 것은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트베이가 최근에 생겼는데 독자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아무도 그걸 하지 말라고 말릴 수도 없었고 물론 샌프란시스코 그 한인회 내부에선 갈등이 좀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출범했어요. 그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권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그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중으로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난 실리콘밸리 한인회 소속이 회원이 되고 싶다. 나는 어떤 그 선언적인 어떤 뭐가 서류에 사인을 한다거나 그렇게 선언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고 대신에 무슨 예를 들어서 프리마운트인데 이스트베이 한인회 이사거나 임원이거나 이런 사람은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나 산타크라라 한인회 가가지고 나 총회 원이 되고 싶다라고 요청하는 건 좀 모순이 있어요. 그런 예외 조항에 대한 좀 터치를 해 놓으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오해나 어떤 혼란이 좀 막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호빈 회장님이
지금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임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아니 괜찮 목소리가 커서 지금 우 이사장님하고 김호빈 회장님께서 앞서 언급하신 거와 제가 동의하는 분이 바고요. 그 대신 지금 김호빈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임원이라든가 그 한 관할구역의 뭐 이사라든가 그런 분이 중복되지 않는 그런 부분하고 또한 멤버십으로 산호세 멤버로 되신 분의 한 규정에 한해서 뭐 투표한다거나 그런 거를 저희가 굉장히 클리어하게 명시하면 별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사실 몇 번 지금 우 사장님이나 김호 회장님이 언급하셨지만 이게 무슨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봉사하시겠다 그러고 참여의식 내가 한인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서 내가 관심을 가졌다는 거에 저희가 인커리지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는 부분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 네, 말씀하시죠. 지금 이 의견을 누가 적거나 녹음하십니까? 예,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괜찮습니다. 저기 옆 페이지 6페이지에 제5장 집행위원회 구성 그 밑에 임기가 있는데 집행임원의 임기는 현 회장단의 임기 종료 시점과 동시에 종료된다고 있는데 나는 암만 찾아도 회장의 임기가 2년이냐 3년이냐 뭐 5년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규정이. 맞습니다. 예. 난 그거 암만 찾아도 그게 이거 임기가 있어야지. 여기 동시에 종료 모든 건 다 제대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회장의 임기가 몇 년이냐? 그건 전 규정이 없어서는 이거 생전해놓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정관이 이렇게 긴 거 보니까 이게 종신제가 됐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프린트 과정에서 빠졌나 봐요. 이래서 공식이 필요한 거죠. 종신제입니다. 잘 보셨습니다. 진짜 잘 제작하셨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저기 지금 이 정관 개정이 지난번 19대 때도 이제 정관 개정 얘기가 나왔다가 결국은 이제 거의 뭐 시작도 하지 못하고 이제 끝나고 이번에 이제 19대가 다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 다시 이제 정관 개정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19대 안상수 회장님은 오늘 안 오셨고 이제 20대 취임하실 박승남 회장님이 오셨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저 이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 정관 개정 발의 시점이 조금 좀 너무 시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좀 빨리 하든지 아니면은 20대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하든지 이런 얘기도 좀 이제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개정할 바에는 지금 빨리 개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좀 그런 문제가 사실은 그동안 나왔었는지 아니면 이제 많이 나왔더라도 지금 이렇게 정관 개정을 하는 것이 아무런 좀 법이라고 좀 그런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그런 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 박승남 다음 차기 회장도 오셨으니까 그분 한번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일인데요. 박승남 차기 회장님이 의견 들어본다는 게 한국 일이고. 저희가 사실 정관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한 거의 2년을 소비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했는데 시간상 뭐 당연히 우리 20대 회장님이 이제 부르셨고 그래서 이거를 꼭 19대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고 사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합당하고 보기 좋은 거는 아무래도 19대에서 시작을 해대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이거를 꼭 19대에서 완성을 하게끔
뭐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여유를 갖고 충분히 보완을 해가면서 오늘 저희 이근하 회장님께서 그 지적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실수가 또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충분히 보완을 해서 그래서 20대 우리 박승남 회장님께서 받아서 그거를 통과해 주시기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박승남 회장님 저 어떻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기적으로 너무 이 조급한 이 정관 개정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20대 이제 19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데 좀 20대에서는 소통과 화합으로 이런 우리가 어떤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이해해주면서 나가서 이런 한인회가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커지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19대 이사장님이 우동 이사장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이거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이렇게 정관 개정을 하신다는데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 이 시점에서 나오지?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우리가 좀 더 화합을 해서 좋은 그런 한인회가 됐으면 하는 메시지가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19대에서 끝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20대에서 우리가 진짜 뭐 좀 더 보완하고 2년이나 종신형이나 이런 거 다 보충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좋은 고견 혹시 뭐 계십니까? 질문이나 이걸 보니까요. 네.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게 한인의 정관으로서는 세상에서 제일 길게 자세한 것 같아요. 나도 이제 헌장이니 뭐 정관님 많이 해보고 봤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용어가 한인의 용어로서 적당하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탄핵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징계라고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여기에 어울릴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조절 좀 하시고, 그리고 어떤 거 보면은 중복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구역이나 그런 것도 이제 한인애들이 서로 내 지역을 넓히려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뭐 한인애가 혼자서 뭐 다른 한인애하고 합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이제 임원들 의견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서로 하면은 뭐 이제 의욕적으로 좀 넓히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이웃 한인애들하고 서로 협조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부딪히고 불협화음도 이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소통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정관은 개정안은 한 95%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게 일단은 국문학자와 영문학자가 프루프리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이거를 영문학자하고 국문학자가 따로따로 읽어가면서 단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젝션 처리할 거고, 그게 끝나면은 법률 전문가가 마지막으로 한번 훑을 겁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해서 이게 문제점이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그게 돼야지 이제 거의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네. 회원 입후보자 자격 있죠. 네. 거기에 보면은 어디든지 우리가 취직을 한다든지 뭘 하려면은 이 사람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무슨 실격된 무슨 선고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경찰서에 가서 뜯어야 되거든요. 그걸 띄워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선거할 때에 뭐 하여튼 둘이 스트라이크 한 사람도 나와서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이거 회장 입후보 자격에 그런 크리미널 레포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녀보니까
이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핸디캡 같이 걷는 사람이라든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의사의 진단서가 또 필요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회장을 해야지. 그 해장된 사람이 불구자가 한다든지 또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으니까 건강진단서도 첨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회장, 부회장은 그런 것을 첨부해가지고 정말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신 분 그게 무서워서 아무도 못하겠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거는 다시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원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디사이드하는 문제가 아니라 뭐 자격증을 붙이나 이런 얘기는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혹시 제가 그 이사회에 관련돼 가지고 좀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현 19대 이사회하고 20대 한인 회장단하고 처음부터 이 공청회를 열 때 일단 발동을 걸고 마감은 완성은 20대에서 한다라고 이사회에서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19대에서 이 정관 재정 작업을 마무리해가지고 20대로 넘기는 그런 넌센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하나 보자면 아까 국문학자, 영문학자까지 나왔는데 그 너무 좀 어렵게 가시죠. 솔직히. 근데 제가 지금 얼핏 보는 인상 중에 하나는 집행부에 비해서 이사회에 관한 그 규정이 너무 많아. 맞습니다. 이사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물론 때문에 이사회가 중요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실제로 이게 제대로 된 정권이 된다면 이 집행부 내의 어떤 부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직도 같은 것들이 첨부가 돼야 돼요. 사실 제대로 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조금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 정관의 내용을 보면 집행부는 2페이지 반인데 이사회가 거의 6, 7페이지래요. 너무 이게 이사회 중심의 어떤 정관이 좀 되지 않았나 하는 조금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 자체가 집행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 가보면 이사회에 가서도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란 말을 이사회 내 위원회가 있고 집행부 내에 또 위원회가 있는 그런 집행부에는 임원회고요. 임원회인데 그게 조금 그 어휘에 좀 구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좀 비슷하게 애널로지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사회 중에서 우리가 일반 이사가 있고 50명까지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임 이사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좀 이렇게 좀 차별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상임 이사회라는 거는 집행 이사회입니다. Executive Committee가 그러니까 바로 그 집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집행부하고 약간 개념적으로 오버랩이 돼요. 여기 집행위원회라는 앞에 있는 부분은 회장단이 맞는 것 같아요. 회장단이라든가 이근한 회장님 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꾸 손을 주시면 제가 설명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하십시오. 좀 이렇게 차별화하는 알겠습니다.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나셨으면 저 주세요. 우선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다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만은 지금까지 19대, 20대까지 온
한일회가 이제 정관다운 정관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생각이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28페이지에 달하는데 일단은 첫 공청회니까 이 자리에서 잠깐 설명을 듣고 이 자리에서 자기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번 3월 6일입니까? 3월 6일 날 제2회 공청회가 있습니다. 제2회 공청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아마 좀 딜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거를 오늘 이거로서 전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선 갖고 간 이 회의 측을 정관을 완전히 속독해서 자기대로의 이게 뭐 조금 더 나은 걸로 개정한다든가 걸 해서 요 다음 공청회 때 진지하게 토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사실 이사회라는 것은 모든 집행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정이라든가 모든 결정을 이사회가 해서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 한인회 회원으로 볼 때는 지난 이사회를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전직 회장 같은 분들이 그 최고 고문으로서 아드바이스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사로 들어가서 또 이사도 참 웃음이 나오는 사람들 이사회를 모집해서 여러 가지 이 집행부 많은 출업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전직 회장들이 최고 고문회라는 것 이렇게 넣은 거는 대단히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히 줄이자면은 이거를 좀 더 잘 속독을 하고 자기대로 갖는 그 의견을 요 다음 제2 공청회에서 발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금 오랜 동안 연구한 이것이 출발을 해서 제20대 새 회장단에서 이걸 마감하는데 그 새 회장단께서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 날짜를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물우물 하다가 또 그럴 줄 알았다는 누구 말같이 그냥 자기들대로 좋은 식으로 이거를 개정해 나가다가 시간이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다음 회장단에서 마감을 적어도 6개월 내에 1년 내에 이렇게 해서 오늘 못을 박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시고 더 애드하고 싶으신 게 되게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또 굉장히 또 바쁘신 분들이시고 또 너무 늦은 시간에 가시면 또 안 되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첫 수를 떴으니까 이제 또 다음 또 회장단께서 거기 또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저 끝나는데 한마디만 하는데 지금 이게 정관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정관을 제 의견인데 이걸 SF코리안닷컴에 이 정관 전체를 올려가지고 그 한인회에서 이 어떤 의견 수렴 의견을 듣는 수렴하는 이메일 애드레스를 저한테 하나 주시면 그 정관을 해서 이제 뭐 조항이라든가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기한이 없다든가 이런 모든 그거를 직접보다는 이메일로 주시면 아마 이제 다음 우리 이거 할 때 이게 참고로 돼서 이제 수정될 게 있으면 수정돼서 다시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무료로 그래서, 해주시는 거죠? 무료로 해주시는 거죠? 우 회장님이 요 정관을 일렉트릭 파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해서 저기 사장님 그래서 무료로 공사해 주시는 거죠? 의견을 내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게 좀 봉사도 같이 해주시면 언론사로서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를 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박 회장님 잘했죠? 네, 감사합니다. 예, 언론사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또 실리콘밸리 한인회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같이 봉사해 주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오랜 시간 있었지만 아까 뭐 정관이 너무 급하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1년 전에 더운 여름날 진짜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일 끝나고 만나서 2시간 3시간씩 논의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뭐 다른 일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급박하게 마지막에 뭔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거는 하자라고 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하면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동욱 이사장님이 다른 타 단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계시는 한인회에 정관을 많이 요청을 하셔서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저기 김 회장님 저희 우리 수고해주신 우동욱 이사장님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질문이요? 질문 끝나고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오늘 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네. 제가 해야지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논쟁이 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권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그 내용을 이미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런 논쟁이 되거나 회장 자격에 대한 임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 오늘 토의가 된 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반영을 할 거며 어떻게 결정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네. 한인회는 설립 목적이 대표하고 봉사하는 한인 권익을 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박승남 회장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기로 약속을 하셨고요.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오셨기 때문에 더 건강하셔야 되고요. 또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다음 공청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셔야지.